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에서 토트넘의 조 루이스 구단주가 레비 회장에게 케인의 내년 자유이적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이번 여름에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판매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은 레스터시티와의 평가전이 폭우로 취소된 데 이어서 원래 잡혀 있었던 싱가포르에서의 로마와의 평가전도 싱가포르 국내 팀인 라이언시티와의 평가전으로 바뀌면서 악재란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텔레그래프에 원래는 맨유 전담 기자죠. 제임스 더커 기자가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토트넘 구단주로부터 케인이 재계약을 맺도록 설득할 수 없다면 이번 여름에 그를 팔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억 파운드 가치가 있는 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공짜로 떠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SNS에 올린 거고 이제 기사를 첨부를 한 건데요. 해당 기사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케인을 설득해 새 계약을 맺지 못한다면 그를 팔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토트넘 구단주 조 루이스는 케인이 내년 여름 자유계약 선수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짜로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레비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레비가 케인에게 계약 연장을 설득할 수 없다면 조 루이스 구단주는 토트넘이 약 1억 파운드로 평가받는 케인을 설령 그 이상의 금액은 아니더라도 구단이 거액의 이적료를 포기하기보다는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건데요. 원래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영국 쪽 매체들의 일관된 주장은 1억 파운드 이상 아니면은 케인의 판매는 없다. 무조건 다음 시즌에도 케인과 함께 갈 것이다. 즉 케인을 영입하려면 1억 파운드를 넘는 금액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그동안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텔레그래프에서 처음으로 이제 조 루이스 구단주가 레비 회장한테 공짜로 보낼 바에야 그냥 팔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는 소리예요. 물론 뭐 1억 파운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아야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은 판매를 해야 한다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럴 경우에 이제 그 협상 끝에 이적료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이언은 케인을 위해 세 번째 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케인이 토트넘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토트넘은 그를 팀에 머물게 하기 위해 주급 40만 파운드를 기꺼이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들은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케인이 토트넘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보도들도 추후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맨유가 루이스의 최후 통첩을 고려할 때 에릭 테나흐 감독이 꿈의 목표가 될 케인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임스 더커 기자가 이 기사를 쓰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나흐 감독의 공격수 1픽이 케인이라는 거는 이미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하지만 토트넘에서 맨유에는 절대 판매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회이룬이라던가 다른 공격수 쪽으로 선회한 상태인 건데 루이스가 레비한테 판매해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한 걸 고려하면은 테나흐 감독이 케인 쪽으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을 조사하다가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뒤에 맨유가 어려운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나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맨유는 아탈란타 공격수 라스무스 회이룬을 쫓고 있고 토트넘의 매각 의지와 전체 계약 비용에 대한 의구심 속에 다른 목표를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오는 금요일에 만 30세가 되는 케인을 매각하도록 강요받는다면 레비는 프리미어리그 경쟁팀들보다는 바이에른의 손을 강화하는 해외 클럽에 매각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할 것이다. 즉 프리미어리그 경쟁팀들을 강화하는 걸 원치 않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이 올 여름 맨유가 현실적으로 영입 가능한 그 어떤 선수보다 더 많은 골을 보장하는 선수라는 전망은 그가 팀에 가져올 전력 상승을 고려할 때 많은 맨유 팬들을 좌절시킬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케인의 아내 케이트는 미넨의 집을 찾고 있으며 바이에른은 케인이 그들과 합류할 의사가 있다고 믿고 있다.
내용을 계속 이어가서요. 해외 진출은 앨런 시어러의 프리미어리그 득점 기록을 깨려는 케인의 야망을 효과적으로 끝낼 것이다. 그는 현재 시어러의 260골에 47골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케인은 또한 트로피를 따기 위해 필사적이고 토마스 투엘 바이언 감독은 그에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함께 우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케인에게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기록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트로피라는 소리인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케인을 둘러싼 이야기에 점점 더 좌절하고 있으며 구단에 그의 미래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 상황에 대해 편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포스테코글루의 기분은 이번 주 독일 기자가 방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케인의 번호가 새겨진 바이에른 유니폼을 보여주기 위해 매복 공격을 가하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현재 기분은 여전히 편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인 거고요. 케인은 바이에른이 계약하려는 유일한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가 아니다. 투엘은 또한 맨체스터 시티에서 독일로 카일 워커를 데려오기를 원하며 1,500만 파운드의 잠재적인 이적료로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 맨시티 감독 펩 과르디올라는 최근 워커와 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현재 수비수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다시 한번 맨유가 케인 영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맨유는 케인의 열렬한 팬이지만 지출을 관리하는 UEFA의 새로운 재정 지속 가능성 규칙으로 인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고려할 때 레비아의 대립과 거래를 시도하는 비용에 휘말리는 걸 경계해왔다. 그것이 그들이 현재까지 두 번의 여름 계약인 잉글랜드 미드필더 메이슨 마운트와 카메른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에 추가하기 위해 회의론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렌달 콜로 무아니와 같은 다른 공격수들을 검토하는 이유이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메이슨과 오나나를 영입한 데다가 여기에 더해서 케인을 영입하게 된다면은 UEFA의 재정 지속 가능성 규칙을 위반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의론이나 무아니 같은 선수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나흐는 아직 새로운 공격수와 계약하지 않았고 앙토니 마르시알이 지난 시즌 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후 여전히 컨디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전술적인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고 제이든 산초를 가짜 9번으로 실험했다. 산초는 토요일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 마르시알은 며칠 안에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1군 훈련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단계에서는 마르시알이 클럽의 남은 3번의 미국 투어 경기 중 어떤 경기에도 출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이 얘기인즉슨 마르시알의 건강 상태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그러다 보니 제이든 산초를 가짜 9번으로 실험을 해야 될 정도로 공격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빨리 공격수를 영입해야 된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7월 22일에 테나흐 감독한테 기자회견에서 해리 케인이 이번 여름 영입 타겟이냐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여기에 대해 그 테나흐 감독은 나는 다른 팀과 계약을 맺고 있는 특정 선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라고 노코멘트로 일관을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적 전문 기자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맨유는 최근 해리 케인에 대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새로운 공격수로서 회이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이룬의 첫 입찰은 개인 조건이 합의된 직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한 겁니다. 이미 회이룬은 맨유로 이적하는데 합의를 했다라고 많은 보도들이 나왔죠. 이런 가운데 아탈란타에선 8천만 유로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맨유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깎으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단 간에 협상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전담 기자죠. 에클레셰어가 토트넘 프리시즌 불운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라고 이제 기사를 올린 건데요. 이게 그 제목은 이거예요. 포스테코글루는 비가 왔다 하면 억수로 쏟아진다는 걸 이미 발견하는 중이다. 여기서 이제 비가 왔다 하면 억수로 쏟아진다. 이 의미가 불운이 한꺼번에 닥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영국 속담인 거예요. 그 불운들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해리 케인의 불확실성. 바로 이제 바이언 이적 협상과 관련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에 남을지 아니면 바이언으로 이적할 시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새로운 센터백으로 볼프스부르크 센터백인
미키 판터펜과 또 이제 그 레버쿠젠 센터백인 탑소바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들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영입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웨스트햄과의 평가전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센터백을 찾고 있다는 거는 비밀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웨스트햄한테 공격은 좋았으나 수비가 무너지면서 2대3으로 패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딱 한 번의 적절한 투어 매치인 건데 이거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방콕의 폭우까지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아시아 태평양 투어를 떠났습니다. 2023 아시아 퍼시픽 투어라고 명칭을 만들었는데요. 호주, 싱가포르, 태국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을 단행을 한 겁니다. 일단 18일 호주에서 웨스트햄과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그리고 23일 태국으로 넘어가서 레스터시티와의 평가전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폭우로 취소가 됐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에서 태국까지 비행시간만 8시간 40분입니다. 이게 대부분 투어 일정들을 짜면 한 곳에서 두세 경기를 치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태국으로 바로 그냥 한 경기로 넘어가는 일정 자체가 미친 일정인 건데요. 그리고 23일 태국과의 레스터시티가 있고 나서 3일 뒤에 26일 싱가포르에서 평가전을 가질 예정이었어요. 즉 아시아 태평양 투어가 3개국에서 3경기로 치러지는 미친 일정으로 잡힌 것 자체가 다소 무리한 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요. 원래 토트넘은 싱가포르에서 로마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웨스트햄, 레스터시티, 로마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평가전 상대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원래 로마가 싱가포르에서 토트넘과 평가전을 가진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인 울버햄튼 그리고 인천과의 평가전을 연달아서 치를 예정이었어요. 하지만은 이 한국 투어가 취소가 되면서 로마에서 고작 한 경기 치르기 위해 싱가포르 갔다 오는 거 재정상으로도 별 이득이 안 되고 괜히 일정만 힘들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브라가와 평가전을 가지기로 일정을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툴루즈와의 평가전까지 2경기를 치르게 됐는데요. 로마 같은 경우는요. 이후 폭풍으로 토트넘은 싱가포르 자국팀인 라이언시티 세일러스와 평가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에클레시어 기자가 지적한 부분이 이거예요. 라이언시티 세일러스와의 평가전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시아 태평양 투어 중에선 레스터시티전 취소됐죠. 라이언시티 세일러스전 의미 없는 경기죠. 그러면 웨스트햄전밖에 의미 있는 경기가 없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실제 그 라이언시티 세일러스는 그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2022년 11월 24일에 도르트문트와 평가전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도르트문트하고 라이언시티 세일러스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카타르 월드컵 직전이다 보니까 도르트문트가 주전 선수들을 다 뺐어요. 실제 뭐 이 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1군급 선수가 도니엘 말렌하고 웨스찬 그리고 엠레찬 이렇게 3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백업이나 아니면 유스 선수들로 채웠거든요. 그럼에도 도르트문트가 7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즉 도르트문트 백업 겸 유스 팀 상대로도 2대7로 대패하는 팀 상대로 이 평가전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라는 소리인 겁니다. 토트넘 내부 기자로 유명하죠. 풋볼 런던의 알레스 디어골드 기자도 제목에 뭐라고 했냐면요. 포스테코글루와 그의 토트넘 최선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있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프리시즌 투어. 즉 정말 안 좋은 일들만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의 최선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소리인 건데요. 그 본문 요약 내용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포스테코글루는 그의 새로운 클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그의 첫 여름 투어는 쉽지 않다라고 적은 겁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그 토트넘 내부 기자죠. 데일리 메일의 사미 모크벨 기자 역시도 최근 토트넘 미드필더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호이비에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향하고 있으나 느린 것으로 묘사됐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적 협상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글라스 루이스, 코너 갤러거와 가브리 베이가가 후임자 목록에 있다라고 한 건데요. 기사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요. 토트넘
토트넘은 호이비에르를 제값에 팔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이로 인해 이적 협상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호이비에르의 대체자로는 에스턴 빌라의 더글라스 루이스와 첼시의 갤러거, 그리고 셀타비고의 베이가가 거론되고 있는데, 더글라스 루이스 같은 경우는 빌라가 지난 시즌 주전 선수였던 루이스를 판매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갤러거 역시도 첼시가 현재는 마운트, 로프터스 치크, 코바치치, 캉테, 조르지뉴가 떠나면서 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각을 꺼려하고 있지만, 카이세도를 첼시가 영입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토트넘 쪽에서 갤러거 영입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한 겁니다. 즉 현 시점에서는 갤러거 영입도 쉽진 않다는 소리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가 같은 경우도 영입 대상이긴 하지만은 더글라스 루이스와 갤러거가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풍부하기에 토트넘은 베이가보다는 루이스와 갤러거 쪽에 조금 더 매력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겁니다. 즉 미드필더 교체 현황도 현재는 조금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토트넘의 향후 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시티 세일러스와의 아시아 태평양 투어를 마치고 나서는 토트넘은 런던으로 돌아와서 홈구장에서 샤르타르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자선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그 솔로몬을 영입하게 되면서 이적료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보상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전인 거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가지고 바르셀로나와 감페르컵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4일 뒤에 브렌트포드와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원정 경기로 치르게 됩니다. 2라운드 토트넘의 홈 개막전은 8월 20일 맨유전이고요. 그리고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시즌 개막 이전까지 선수 이적 상황들이 잘 현명하게 풀려져 나갈지, 케인의 거치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투어는 비록 망쳤다라고 하지만은 샤르타르와 바르셀로나로 이어지는 평가전에서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도 한준TV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